동화마마, 오늘 들려주실 동화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아침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떤 재미있는 내용인지 친구들에게 들려줄게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예쁜 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꽃들이 예쁘라고만 있는 게 아니래요.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 있을까요?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꽃이라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지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매혹적인 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꽃도 많아요. 그저 그런 꽃도 있고 심지어 이게 꽃인가 싶은 경우도 있지요. 도대체 이 아름답지 않은 꽃들은 뭘까요? 꽃의 존재 이유는 아름다움이 아니었던가요? 참나무 숲 근처나 버드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5월, 6월엔 세차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해봤자 금방 뿌연 꽃가루로 뒤범벅이 되기 때문이죠. 꽃이 얼마나 크길래 꽃가루가 이렇게 많을까 싶지만 막상 보면 실망하기 딱 좋대요. 아주 작고 볼품없기 때문이지요. 매화나 벚꽃, 진달래 같은 꽃과 비교하면 꽃 같지도 않을 정도래요. 덩치는 커다란데 꽃은 왜 이렇게 작은 걸까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짝짓기를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벌과 나비 같은 중매쟁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피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꿀이 있으니 빨리 와 하고 속삭이는 게 바로 화려한 간판 꽃이지요. 조금이라도 더 눈에 잘 띄어야 고객인 중매쟁이가 쉽게 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하지만 참나무나 버드나무는 벌과 나비가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를 날려요. 그래서 풍매화라고 하는데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이들은 대체로 모여 사는 편인데 이런 삶의 형태에서는 굳이 애써서 꽃과 꿀을 만들기보다는 바람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다들 가까이 있으니 약간의 바람만 있어도 쉽게 짝짓기를 할 수가 있지요. 꽃가루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꽃 또한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 클 필요도 없고 또 꾸밀 이유도 없는 거지요. 꽃과 꿀을 만들 에너지로 가능한 많은 양의 꽃가루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나은 거예요. 주변을 온통 뿌옇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전략인 거죠. 양을 중시하는 이들과 달리 벌과 나비에게 도움을 받는 충매화는 질로 승부를 하지요. 숫자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큰 꽃가루를 만들고 고객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화려한 간판과 달콤한 선물을 준비해요. 마치 백화점 직원들이 고객을 위해 활짝 웃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잠깐, 여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달맞이 꽃도 충매화인데 이 꽃은 왜 화려하지 않고 수수할까요? 이런 수수함으로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 벚꽃이나 진달래, 매화 같은 꽃은 낮에 활동하는 벌과 나비를 고객으로 하기에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확 띄는 모양과 색깔을 동원해요. 이뿐일까요? 가까이 온 고객을 행여 그냥 돌아갈 수도 있으니 바로 여기입니다 라는 의미인 착륙 유도선까지 제공하지요. 예를 들어 제비꽃의 꽃잎에는 얇은 선들이 꽃의 중심을 향해 뻗어 있는데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도착하는 비행기의 정확한 착륙 위치를 알려주는 유도선 기능을 하지요. 페랭이 꽃은 제비꽃과 달리 꽃 가운데를 동그란 원으로 표시해요. 어떤 꽃들은 고층 건물의 헬리콥터 착륙장 같은 내려앉아도 안전한 받침대까지 제공하지요. 꽃들의 세상에서도 친절하지 않으면 고객 모시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세상살이가 이렇게 치열한데 달맞이 꽃은 어쩌자고 이런 것 하나 갖추지 않고 그저 수수하게 피어 있는 걸까요? 꽃가루 바지를 못하면 멸종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이 수수함은 뒤떨어진 경쟁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쟁력이에요. 이 꽃은 이름이 그런 것처럼 저녁에 피어서 아침에는 잠을 자는데 활동 무대를 경쟁이 덜한 밤으로 옮기고 색깔도 이에 맞춘 것이기 때문이지요. 밤에 활동하는 나방을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예요. 캄캄한 밤에는 울긋불긋한 색깔보다 하얀 듯 노란 듯한 색이 가장 눈에 잘 띄지요.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유명한 두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 때문에 누군가는 없어서 못 먹고 누군가는 있어도 못 먹는다는 이 열대 과일은 왕박쥐를 파트너로 하고 있어서 꽃이 화려하지 않아요. 아니, 화려할 필요가 없지요. 대신 빽빽한 열대의 숲과 어둠을 뚫고 고객을 부를 수 있는 아찔한 향기를 만들지요. 덥고 습한 어둠 속 숲에서는 향기가 훨씬 나는 까닭이지요. 고객 지향은 생존의 기본 원리예요. 꽃이 꼭 아름다워야 할 필요가 없듯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지요. 의료기기 MRI라고 들어보았죠? 자기국명 영상장치인데 이 MRI를 만드는 GE의 산업 디자이너 더그 디츠는 기기가 설치된 병원을 갔다가 생각지 못한 장면을 접하게 됐어요. 기계로 된 거대한 통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지요. 성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MRI를 찍게 되는 아이들의 80%가 진정제를 맞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전문가들과 논의해 검사실을 우주선이나 오두막 같은 환경으로 꾸미고 거대한 통을 해적선이나 카누처럼 만들었지요. 아이들에겐 카누가 뒤집히지 않도록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임무를 주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진정제를 맞는 어린이가 27%로 줄었지요. 진짜 경쟁력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꽃피는 봄날이에요. 꽃만 보지 말고 꽃이 가진 존재 이유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친구들도 예쁜 꽃도 보고 꽃들이 생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